예, 맥마스터 전임으로 트럼프 정권 초창기에 잠깐 백악관의 외교안보 보좌관을 지내다가 그만둔 플린이라는 인물이요. 이제 특검에 나가가지고 트럼프 사이 쿠슈너가 시켜서 결국 러시아와 접촉을 하게 됐다라는 말을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고요. 이제 트럼프에게 화살이 날아오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핵 문제 해결과 관계에서도 트럼프의 권력이 어떻게 유지될 것 같냐, 탄핵될 것 같냐, 아닌 것 같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 1.5 트랙으로 미국 측 민관 관계자들과 접촉하러 나온 북한 인사들이 물을 정도로 이 문제는 북한에도 초미의 관심사고 한국의 문재인 정권도 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의 안정성을 상당히 체크를 하면서 미국과에서 점차적으로 발을 빼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권력 유지의 공고성은 이 트럼프 자신이나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핵미사일 국면의 마무리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조짐은 한 일주일 전에 나왔었습니다. 11월 27일 날 보도에 따르면 플린이 태도를 바꾸어서 트럼프에게 직격탄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에 접어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플린의 변호사는 지난 11월 22일 저녁에 트럼프 법률팀에 더 이상 수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관계 단절을 통보했습니다. 즉 트럼프하고 플린이 그만두기는 했지만은 어쨌거나 한 덩어리로 이 사건에 연루됐는데 플린 쪽에서 우리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 내용이나 우리한테 묻는 내용을 너네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없다고 한 거죠. 자, 이 내용이 플린이 뮬러 특검에 협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의미하면서 뮬러에게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사이에 있었던 막점 막후 관계의 전모를 다 털어놓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걸 뉴스 브리핑에 방송을 할까 하다가요, 여러 이슈가 밀리고 해서 잠깐 접어뒀는데 결국 이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플린은 이 자신의 안보 컨설팅 회사 비서실장으로 일을 해온 자기 아들 플린 주니어가 특검 수사로 함께 기소될 상황에 놓이자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죽은 트럼프 쪽과 갈라설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지난주 보도에서 나왔는데요. 플린이 내 아들이 중요하지 뭐 남이 중요하냐 이런 입장에서 특검과 사전에 수사 협조와 선처를 합의를 하게 되면 실제로 특검 쪽에다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러시아 스캔들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어서 트럼프와 그 가족들을 수렁에 밀어넣을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자, 플린은 선거 캠프에 트럼프 캠프에 들어가기 전인 2015년 12월 모스크바 만찬에 초대받아서 트럼프 바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했던 사진이 공개됐고요. 자, 그와 같은 인맥으로 트럼프 캠프나 인수위에서 러시아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 플린은 트럼프가 당선 직후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인 인수위 시절인 2016년 12월에 사이 쿠슈너와 함께 키슬락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 중이던
우크라이나 점령 사태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문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논의한 것이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내통의 러시아 게이트 내통의 핵심 인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자, 이 블린은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의 이 설계자로, 즉 트럼프의 주요한 정책과 이슈의 설계자로 손꼽혀 왔고, 그래서 당선 이후 그 대가로 트럼프 정부의 NSC 외교안보 보좌관을 맡아서 주도해 오다가 러시아 대사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펜스 부통령에게까지 거짓으로 말한 것이 드러나서 NSC 보좌관 24일 만에 경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기억을 갖다가 더듬기 위해서 앞에 벌어졌던 일들을 제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 때, 즉 2016년 때 위키리크스의 어센지가 지금 런던에서 이 에콰도르 대사관인가 거기에 숨어 있죠. 그때 여러 차례 폭로를 했는데요. 그 폭로 내용에 보면 힐러리 진영과 관련된 메일들, 그 다음에 내용들, 즉 힐러리가 한마디로 골드만삭스 가서 연설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힐러리에게 불리할 수 있는 위선적인 이야기나 또 미국의 민주당 캠프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폭로가 됐었습니다. 근데 당시 러시아의 해커들이 이런 폭로들을 해킹을 통해서 입수를 해서 어센지에게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등장이 했죠. 당시 어센지는 오바마가 주도를 해서 어센지를 체포하려고 했고, 여러 미국의 정보 내용들을 폭로했다 해서 체포하려고 했고, 그래서 어센지는 다수의 사건들로 지금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 쪽의 해커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러시아의 황제격인 푸틴이 주도하는 러시아의 사이버 부대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상당히 나왔고요. 대선 당시부터 러시아가 미국 대선의 당선자를 결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 푸틴 측에 가까운 한마디로 자금들이 쿠슈너의 지인을 통해서 미국의 다수의 SNS와 관련 있는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의 투자가 되었고요. 결국은 한번 보십시오. 이 트럼프에게 유리하고 힐러리에 불리한 여러 정보들이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공유되면서 퍼져나갔는데, 이런 SNS의 미국 IT 기업에 푸틴의 재산이 간접적으로 투자되는데 사이 쿠슈너의 지인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위기에 놓이고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서 당시 자신에 대한 압박을 하던 오바마와는 반대 진영에 있고, 또 러시아하고는 이렇게 친근한 관계가 유지되던 푸틴 진영에 다각도로 접촉을 해서 푸틴 진영의 대선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정보를 빼주고, 또 그런 대선에서 그런 정보를 활용하는 SNS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미국의 정책에 러시아에 유리하도록 개입을 하기 위해서 사이 쿠슈너와 이 트럼프 측근들을 열심히 만나고 다녔다. 대선 때와 대선 직후 인수위 때 집중적으로 만나고 다녔고, 심지어 러시아 대사가 블린 쿠슈너 등과 접촉한 정황도 나왔다라는 것이 러시아 게이트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돌입하려는 이 당시 FBI 코미 국장을 트럼프가 자르면서 코미가 의회 청문회에 갔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여기에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특별검사가 그 중에 가장 유력한 러시아하고의 접촉에 역할을 했던 블린에게 일종의 블리바겐, 즉 네가 이걸 다 불게 되면 너에 대한 사법 처리 조건을 완화시켜 준다라는 협상을 해서
이번에 펄린이 결국 입을 열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제 뮬러 특검이 지금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인 마이클 펄린 전 보좌관을 전격 기소를 했는데요. 펄린은 특검 측과 형량 감경 협상, 미국에서 이걸 갖다가 플리 바겐이라고 하죠. 이것을 통해서 지난 12월에 러시아 관계자들을,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하라는 트럼프의 사이 쿠슈너의 지시를 받았다고 특검에다가 진술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뉴스 브리핑의 월드 인사이드 코너에서 트럼프 사이 쿠슈너가 약인가 독인가냐고 한번 했는데요. 이 친구가 중국과 가깝고 또 사우디와 가깝고 러시아하고 가깝고 그래서 머리는 영민하고 트럼프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배치되거나 또 걸려있는 국익이 상충하는 문제가 많은 중국, 러시아, 사우디 등과 쿠슈너가 저렇게 밀접하게 지낸다는 것은 일종의 그쪽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검이 이제는 백악관 핵심을 정조준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서 트럼프가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결국은 이 펄린이 올 초부터 러시아 키슬락 대사와 이렇게 접촉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거짓 진술을 한 부분으로 기소가 되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러시아 대사하고 만나서 러시아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러시아 제재를 완화시키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집권해서 공직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민간인의 차원에서 미국의 외교에 관여를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특검은 이미요, 트럼프 캠프에 참여했던 폴 매너포트 전 선대위원장, 리처드 게이츠, 조지 파파도플루스 등을 갖다가 돈 세탁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트럼프의 이너서클 멤버였던 펄린까지도 이렇게 기소를 하면서요, 백악관 핵심부에 이제 조사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목하는 상황까지 곧 오게 되었습니다. 자, 펄린이 자기 차원에서 고리를 자른 데 실패한 것은 내가 깜빵에 가서 살까? 우리 아들이 가는 것까지도 참을까? 안 그러면 다 불어버릴까? 이 속에서 특검이 펄린이 다 불게 되면 기소는 하되 처벌은 면제한다라는 조건을 플리바겐으로 내세웠고, 펄린이 그를 갖다가 수용하면서 기소되면서 죄를 인정하되 또 내 뒤에 있는 사람까지 다 불고 나는 처벌에서 빠져나오는 방식을 선택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펄린은 어제 워싱턴 DC 법원에 출두해서요, 12월 대통령직 인수위 고위 관계자가 러시아 정부를 접촉하라고, 정부 관계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댔는데, 펄린 위에 대통령 인수위 고위 관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 NSC 보좌관이 될 사람 위에 누가 있었겠냐? 트럼프 아니면 트럼프 사이거나 딸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론들은 펄린이 고위 인사로 지목한 사람은 사실상 쿠슈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밖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특검에는 이름 석자를 분명히 밝혔을 거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펄린이 이런 진술을 한 데 대해서는 그가 기소된 혐의만으로 보면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는 중형이라는 거죠. 즉, 이 사법방해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왜 사법방해죄에 해당이 되냐? 펄린이 이전에 그렇지 않다라고 위정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법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폴리는 가족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폴리는 그야말로 잔챙이고 큰 고기는 따로 있겠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최종 목표일 거고, 그 앞에는 트럼프 사이가 목표일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은 또 한 명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도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러시아 로비스트를 만나서 러시아 제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은밀한 문제인 러시아 측과의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문제, 러시아 측은 이 힐러리 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다가 빼가지고 폭로를 하는 걸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뭐 이 쿠슈너나 이 아들들과 관련되는 어떤 투자와 관련해서 도와주는 쪽을 하고, 또 이 트럼프 일가는 그런 러시아가 받고 있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빼주는 부분, 이런 것을 맞교환했다면 미국에서는 이건 매우 심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은 추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공세에 나갔고, 트럼프는 어제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려서 방어에 나섰는데요. 정권 인수위기에 폴린이 한 행동은 합법적이고, 내가 폴린을 해임한 것은 그가 부통령과 FBI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했고, 폴린은 이러한 거짓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드러난 것은 공모가 없었다라는 거고, 공모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 트럼프에 의해서 잘렸던 FBI 코미 국장은 트위터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할지어더라 하는 성경 구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FBI 국장 전 국장 코미는요, 상원에 서면 증언을 하면서 트럼프가 직접 폴린에 대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면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폴린이 지금 특검에다가 인정한 부분이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 표결을 무산시키거나 연기시키는 것을 도와달라고 러시아한테 부탁을 했다 하는 것만 인정을 하고, 러시아와 트럼프 선거 공모를 했다라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부인할 수밖에 없죠. 이것까지도 했다 그러면 이게 분리파견의 대상이 될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쿠슈너가 지금 막강한 실세인 만큼, 이 쿠슈너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이잖아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에 관련되는 유엔 결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서 이걸 무산시키도록 러시아가 이스라엘 편에 서주고, 그 대가로 러시아의 제재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는 쪽으로 거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지금 쿠슈너의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폴린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선 공모를 했느냐라고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간에 이렇게 입증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즉 폴린이 연방법원에서 선거 공모 혐의는 부인을 했고요. 또 공모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는가 하는 것은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개인 변호사 제이 세큘러는 공모와 관련한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설사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에 공모가 있었다 해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폴린은 트럼프 캠프의 고위 관계자가 자신을 보고 러시아 측과 접촉을 해서 이스라엘 유엔 제재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했다, 이런 부분에서 당시 이 쿠슈너가 오바마 정부를 당시 설득하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 정부가 쿠슈너 쪽에 접촉을 해서 로비를 벌였고, 쿠슈너 본인도 워싱턴 주재 영국 대사를 만나서 직접 설득에 나섰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안보리에서는 찬성 14, 기권 하나로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찬성에 돌아간 거죠. 그래서 통하지 않은 실패한 일종의 이스라엘의 로비를 러시아 대사하고 언론한 것으로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까지 지금 폴린이 인정을 했는데, 근데 쿠슈너의 이런 행위는 인가받지 않은 민간인이 외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한 미국의 로건법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폴린 밑에서 이 NSC 부보좌관을 지내다가 지금 싱가포르 대사로 내정되어 있는 사람이 주고받은 트럼프 캠프 관계자와 주고받은 메일에 보면 이 폴린이 러시아 쪽과 접촉하는 부분이라든지 서로 오고 가는 현안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도 좀 들어 있었어요. 결국은 이 문제가 이 쿠슈너에 대한 조사로까지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트럼프가 당장의 탄핵으로 내몰릴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1년 안에는 제로고요. 이제 쿠슈너 조사까지 들어가고 아들 트럼프 주니어까지 조사가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정황이나 내용이 더 확보될 때야만이 탄핵으로 내몰릴 수 있을 건데, 미국의 탄핵도 매우 정치적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지율을 유지하는 한은 탄핵으로 내몰리지는 않을 겁니다. 30% 이상의 지지율만 유지하면요. 다만 트럼프가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한마디로 무능하고 업적도 없는 대통령으로 질이 멸렬해져 가면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를 정리를 하고 차라리 다음 대선을 바라보면서 부통령을 그냥 앞에 세워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탄핵도 한국처럼 매우 정치적인데요. 문제는 지금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이런 어떤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서 북핵 문제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 또 북한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미국을 면밀히 관찰하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